자, 미국이 우리 대통령실을 도청한 걸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김주영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국정원 출신이죠. 민주당 김병기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의원님이 진작에 경고했었습니다. 이거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첫 버전에는 우방이 없어요, 그죠? 예. 저희 국익에 도움이 되면 선이고요. 우리에게 우리 국익 침해하는 건 적인 거예요. 제가 만약에 외국의 정보기관원이라면 저기에다가 도청장치를 설치하겠어요. 저기에 도청장치를 설치하는 순간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모든 정보죠. 합참도 있고 국방부도 있고 대통령 집무실도 있습니다. 모든 정보는 그 정보기관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겁니다. 요즘 장비도 엄청 좋아요. 동의하시죠? 장비 네. 엄청 좋다는 거. 네, 그렇습니다. 자, 예언처럼. 예언을 하신 건데 거의 딱 1년 전에 이 말씀하신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여러 사진을 그때 당시에 띄웠는데 그때 띄웠던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 사진을 띄웠는데 이게 뭐냐면 보니까 당시 대단히 혼잡하게 그 자재들이 왔다 갔다 하고 인부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공사 현장이죠, 저게. 그렇습니다. 네. 그럼 거의 돛대기 시장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코미디죠. 그러니까 그런 경고를 했으면 그리고 그런 우려를 전달했으면 그 대통령 다른 데도 아니고 대통령 집무실이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점검을 했어야죠, 당연하게. 그런데 그 후로도 별로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물어보면 했다고 하는데 저 어떻게 합니까? 저 인부들을 하나하나 어떻게 그렇습니다. 통제해요? 나중에 보니까 인부들에 대한 최소한의 신원 조사도 하지 않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누가 들어왔는지, 그러니까 그 사람을 우리가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보안 등급 높은 곳에 들어가도 되는 사람인지도 모른 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재에 대한 그 시설 자재에 대한 그 보안 조치 그런 것이 전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그냥 그 사진만 봐도 누가 하나 던져놔도 모르는 거거든요. 오죽하면. 참. 심각합니다. 그 미국이 그 모스크바에 네. 대사관 지을 때 15년 걸렸다는 얘기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네. 네. 2005년에 완공이 됐는데요. 네. 15년 동안 쳤는데 왜 그랬습니까? 그 미국의 최대한의 보안 조치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도청 장치가 계속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땅에서 그렇습니다. 미 대사관을 짓는데 자기들끼리는 보안 조치 하는데도 불구하고 네. 어느 틈엔가 어딘가에 예. 보통 정치돼 있더라. 그런데 미국도 사실은 어디서 뚫리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미국 같은 나라가. 그래서 도저히 참다 못한 미국이 그 거의 완공된 건물을 다 부셔버립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모든 자재와 인력 하다못해 연필까지 다 가져옵니다. 러시아제는 단 하나 쓴 게 물밖에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완공을 했다니까요. 그 정도로 첩보라는 게 이 도청 장치라는 거는 지금 보니까 그 대변인실이나 대통령실에서 뭐 그 도청당했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그거는 무지한 데다 사실은 교만하기까지 한 겁니다. 그 미일 중로는 우리보다 도청 기술이 훨씬 앞선 나라거든요. 미국 같은 나라가 러시아에서 찾아내지를 못해가지고 모든 자료를 다 가져와서 줬을 정도거든요. 그럼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겸손은 힘들다. 굉장히 겸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뭘 모르고 하는 소리네요. 그렇습니다. 제로 베이스에서 완전히 제로 베이스에서 찾아내고 자신 없으면 지금이라도 저 용산 저 건물 다 헐고 다시 짓든지 옮겨야 됩니다. 최소한 보안 시설, 그러니까 지금 NSC 하는 곳이라도 옮겨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래서 이전하기 전에 그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이 관련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했던 말이 NSC라도 청와대 벙커에서 하다가 그렇습니다. 1년이고 2년이고 시간을 두고 보안을 철저히 한 다음에 그때 이사 가라. NSC 회의 벙커라도 이용하라고 그랬거든요. 이번 사건의 가장 큰 문제가 도대체 어떤 나라에 어느 정도의 정보가 얼마만큼 뚫렸는지를 찾아내지를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뚫렸을 것이다. 아예 안 뚫렸을 거야. 그럼 마음 편하죠. 근데 왜? 내용을 보니까 이게 뚫리지 않고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은 통째로던데 아예. 내용이 아예 실시간으로 나간 거로 볼 수 있죠. 그 내용에 대해서 일부가 다르다 그러는데 정말 한심한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정보를 취득한 사람이 정보를 제공할 때 그대로 주면은 출처가 노출됐거든요. 출처가 노출되기 때문에 정보를 갖다가 약간 변형해서 돌립니다. 아, 국정원도 그렇게 해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죠. 그거는. 근데 그걸 보고서 내가 한 얘기랑 좀 틀린데 그러니까 안 나갔어 그러면은요. 그건 다 간 겁니다. 제가 보면. 그 워싱턴 포스트지나 뉴욕 타임즈에 굉장히 상세히 보도했는데 그 보셨죠? 네, 맞습니다. 그런 정도라면 이거는 도청이 그냥 실시간으로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그렇습니다. 되는. 어느 단위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뭐 전문가들 얘기를 종합해 보면 핸드폰 정도는 아닌 것 같다. 이게 시그널 첩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긴트 첩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전문 용어가 봐요. 그렇습니다. 그쪽에서. 시그널과 인텔리전스가 합쳐진 용어인데가 신호 정보란 뜻이거든요. 어떠한 정보를 제대로 잡아서 실시간으로 모든 정보를 통째로 지금 빠져나가는 것을 배제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통째로. 네. 예를 들어서 지금 벙커가 사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그 보안이 철저해야 되는 곳인데 벙커가 통째로 다 날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정보가. 벙커를 외부에서 자꾸 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아, 공사를 뭐 할 창문으로 때. 한다든지 그렇습니다. 무슨 벽으로 한다든지 이런 얘기만 예.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공사를 할 때 그렇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 버렸으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습니다. 그런 건 반영구적인 게 되는 거죠. 반영구적. 네. 아마 그러면 네.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예. 타국의 정보기관 입장에서는 그러한 만약에 그 현장을 봤다면 안아주고 싶었을 겁니다. 너무 이뻐가지고 아주 쉬웠. 저 같은 너무 땡큐다. 그렇습니다. 완전 코미디였다니까요. 이 첩보를 다루는 정보기관 입장에 보자면 아니 이런 믿기지 않았을 겁니다. 초대가 이런 네, 거예요?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담 하나 놓고서는 미군 부대가 있거든요. 바로 옆에 그렇죠. 네, 그 미군 부대가 그러지 않아도 그 좋은 장비로 감청을 하고 있었을 텐데 그런 만약에 그런 광경을 보고서 거기다가 만약에 아무 그런 도청 장치를 갖다 설치하지 않았다 직무유기죠. 소환돼야 됩니다. 그럼 떠먹여 준 거나 마찬가지 지금. 그렇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하고. 그런데 얼마나 먹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죠 저희가. 야, 이걸 우려하셨고 이렇게 되고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하셨던 거잖아요 이미. 그렇죠? 그러니까 예정된 일이 일어난 거죠. 예, 근데 근데 이제 증거가 나온 거지 이번에는. 다행스러운 게 오히려 예. 좀 그래도 빨리 터진 겁니다. 자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요구할 수가 있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길래 망정 이제 이게 3년, 5년, 10년 갔으면요, 그건 정말 큰일 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네요. 지금도 큰일 난 거지만 사실은 근데 이제 현 정부가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인정을 하고 다 가라앉는다든가 그렇게 했을 때 이게 그렇죠. 자, 안 할 거라고 봐요. 다행인데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큰일입니다. 네. 벌써 미국을 우리가 쉴드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게 가해자를 놓고 우리가 따져야 되는데 한미동맹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오히려 얘기를 해주니까 우리가 대신 변명해주고 변명해주고 있잖아요. 미국의 반응은 더 이상해요. 뭐라 그러냐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변함없다. 한국에 대한 이걸 보면서 뭐가 들었냐면 폭력적인 남편이 그러니까 저기 위치 추적기 해놓고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변함없어. 맞아요. 똑같아요. 매 맞는 아내가 네, 우리 남편 괜찮은 사람이에요. 안 때릴 때는 좋아요. 라고 좋아. 하는 거잖아요.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그게 국무부 대변인이 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 국무부 대변인이 예. 미국에 대한 한국의 헌신은 아니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헌신은 헌신은 변함없다. 헌신은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 붙여놓고 나는 여전히 널 사랑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위치 추적기 달고 다니면서 네. 나한테 안 달렸어요. 바보 멍충이 진짜. 자, 이 상황에서 용산에서 도청된 거 인정합니다라고 해버리면 그럼 다 갈아엎어야 되고 그 다 경고했던 거 무시했던 거 책임져야 되니까 이거 그냥 뭉개고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뭉개고 갈 겁니다. 왜냐하면 미국도 인정을 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렇죠. 인정한 예가 없죠. 첩보 세계에서는 그런 걸 인정하면은 바로 그게 뭐 국가 간의 문제가 분쟁이 발생하기 그렇죠. 때문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겉으로는 인정 안 해도 좋은데 제발 좀 이게 국이 조금만이라도 나라를 생각한다면 정말 비공식적으로라도 다 도청 검사해보고 대도청 검사하고
그리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지금이라도 옮겨라.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청와대로 다시 들어가든지 제사 장소로 옮기든지 아니면 건물 다른 핑계를 대서라도 다 부시고 다시 짓든지. NSC라도 딴 데 가서 하든지 주요 회의라도.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면 이 회의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밖으로 나와가지고 어디 회식 장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더 좋아하겠죠. 그리고서 나올 정보인 것 같은 지금 대응을 보면. 근데 그 내용을 보면 그 김준영 원장님이 경고했던 내용이에요 또. 예, 도청은 우리 김병기 의원님이 경고했던 것이고 내용은 우크라이나. 원장님이 경고했던 거 아닙니까? 이거 우리 정부가 살상 무기를 우회해서 미국이나 주변 국가에 주게 될 것 같고 그걸 러시아가 알게 되는 순간 우리하고 러시아의 관계도 지금 대단히 위험해지다 파탄 날 것이다 뭐 그런 얘기 하셨는데 네. 지금 그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사실 작년 5월부터 이 문제가 나왔고 네. 제가 방위청에서 들은 얘기는 방산청에서 들은 얘기는 작년 말에요. 미국에 10만 발 줄 때 네. 폴란드 줄 때 한글을 지우는 작업을 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아니라는 왜 지웁니까 그런? 다른 데로 가는데 그게 네. 한국산이라는 걸 들키면 안 되니까 그걸 지우는 작업을 했다. 그러니까 지금 맞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미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우회에 추출하고 있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게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에 예언을 하셨는데 또 두 분이 다 예언을 하셨는데 이번에 이제 도청 이게 터지면서 둘 다 실현이 된 거예요. 네. 안 맞아야 되는 예언이죠, 사실은. 그러면 무기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직접 주는 건 곤란하다. 그걸 지금 외교 비서관하고 안보실장이 막 둘이 심각하게 나눈 대화가 고스란히 나온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거 아마 틀림없이 NSC 같은 데서 했을 내용이잖아요. 이런 거는. 어디서 했는지 모른다는 게 더 심각한 겁니다. 아. 사실 NSC 정도에서 한 건지 CIA가 한 건지 DIA 그 국방정보국에서 한 건지 NRO라고 또 다른 정보기관이 있거든요. 미국은 정보기관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뭐 얼마큼 아니야, 한 건지를 정보기관이.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근데 제 말은 우리나라 NSC 회의에서 나올 NSC. 법한 내용. 네네. 그렇죠. 그 내용인데 그러면 그거는 벙커에서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 벙커에서 했으면 심각한 거고요. 그다음에 다행히 복도에서 한 거면 좀 다행이고 그런 거 정도인데 지금 대통령실이 뚫린 거거든요. 그것도 그렇죠. 안보실이 그럼 다른 쪽도 다 뚫렸다는 소리입니다. 안보실이 안보실은 청와대에 있을 때도 보면 안보실은 딱 칸막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안보실은 다른 그 부처하고 그 칸막이를 치고 정보로 교환하지 않는 곳인데 거기가 뚫렸으면 그리고 2014년에 스노우덴 사건이 야단 났는데 그거는 주미 한국 대사관입니다. 차원이 달라요. 미국에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미국에 있는 거고. 지금 우리나라에 대통령실이 핵심. 뚫린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네. 이거 발칵 뒤집혀야 되는 내용 아니에요? 대통령실이? 아 그럼요. 이거 찾아가 일단 경호처에서 가포비상 그 최고 등급의 비상부터 걸어야 된다니까요. 근데 국정원의 장비로도 지금 이 도청을 못 찾아내요. 하긴 이게 미국도 러시아 거 못 찾아냈다고 아니 하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예. 그 이제 그 주체의 문제가 있는데요. 이 대도청 문제에 대해서 국가정보원이 책임을 집니다만 대통령실만은 거기는 경호처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호처가 그 국가정보원에 요청을 하기 전에 국가정보원에서 가서 대도청 검사를 갖다가 거의 못 할 수 없는 제 말은 상황입니다. 요청을 하면 찾아낼 수 있긴 합니까? 지금 최신의 기술이 아까 러시아 거 미국이 못 찾았다고 했잖아요. 반영구적으로 들어갔다면 저는 찾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반영구적이라는 건 어떤 장비 안에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들어가는 벽 거죠. 속에 처음에 벽을 그러니까 만들 때부터 벽 속에 심을 수도 어떻게 들어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못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계 어느 아무리 우방국도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우방국조차도 그 정보를 취득하는 감청 기술은 절대 공유하지 않습니다. 아, 그렇겠죠. 그러니까 일본이 패망할 때까지 미드웨이 전에서 자기네들 암호가 뚫렸다는 거, 그다음에 저 독일이 패망할 때까지 애니그마라는 그 암호 체계가 뚫렸다는 걸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랬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뭐가 뚫렸는지 모르고 있으면 계속 뚫리는 겁니다. 다시 지어야 되겠는데 진짜 거기 근데 이건 지금 뭐가 나왔지 않습니까? 나왔잖아요. 이상한데라는 걸 걔는 이상하다는 것조차를 인정 안 모를 하니까. 정도였거든요. 네, 네, 제가 조금 전에 예를 든 거는 그러면 근데 지금 이건 이상한 거잖아요. 네. 이상한 거면은
이 도청의 세계에서는 아주 간단합니다. 못 찾으면은 거기를 버리는 겁니다. 그게 제일 확실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근데 못 버릴 겁니다. 그럼 인정하는 거잖아요. 큰일 났네요.